네, 반갑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지수가 그래도 3,300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300포인트 지켜낸 거 정말 괜찮은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좀 풀어볼 거고요. 자, 수급 주체는 일단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수급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연속성 이런 것들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부담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수급 주체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특징 종목군들이 일단은 골프와 소비에만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골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그런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도 특징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차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3,301포인트입니다. 뭐 살짝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 중반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5일선도 지켜줬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 그런 느낌들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아직 70 아래쪽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르더라도 시장이 지금 당장 부담감을 가질 만한 그런 정도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잡아준 것도 있었겠지만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좀 다운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장 자체가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장세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거나 중소형주 또는 소비주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뭐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 동향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700억대 순매도인데, 이게 매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중간에 16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다가 막판에 쫙 당겨 올렸죠. 이 물량 같은 거는 일단 금융투자가 매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매도한 물량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땡겨준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쓰게 했었던, 또 지지를 많이 받게 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뭐 장 마감 시점에서 들어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분봉 같은 상황을 보게 되시면 마지막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좀 되고 있죠. 근데 뭐 종가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확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2시 반 넘어서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에 대한 영향이었을 테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지 않았겠는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확장하면서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즉 그동안 매수를 계속 해왔었던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단기 상승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통한 그런 주가 매도,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기금은 눈치 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 매도가 일단은 계속 확장이 되게 된다면요, 얘네들도 뭐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같이 더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업종별 현황 볼게요. 업종별 현황 보시면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 위아라든지 또는 화신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변동폭을 좀 확대했죠. 그런데 이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장 이거 가지고는 뭐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됐는데, 단기간에 좀 올라온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들은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업종별 상황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제조업, 대형주. 이쪽은 근데 매도가 많지 않은데요. 금융투자 쪽 매도를 볼게요. 대형주 시가총액 좀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수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연기금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 애들이 작당하고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죠.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다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뭐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올라갔다 보기가 좀 어렵겠죠. 셀트리온도 0.19 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카카오도 0.3%인데 아직 불안한 모습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은 수급에 대한 포인트와 함께 이제 매매 동향을 같이 살펴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텐데요. 지금 완전 시총 상위권 15위권까지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그다지 좋지 않죠. HMM도 많이 올랐다가 꼬리다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여전히 위쪽에 대한 물량 부담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겠죠. 뭐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이 다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ENM이 지금 3.3% 하락하게 되면서 약간 조정 구명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단기의 상승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정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견디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쪽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요,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골프 관련한 종목들이죠. 골프존이 오늘 6%대 상승하면서 지금 신고가 발생시킨 모습이고요. 골프복 판매하고는 휠라홀딩스가 7.3%대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예요.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줬고요.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그동안 포착이 됐었는데요. 횡보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이 진행되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도 7%대 상승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진 모습들이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거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추세적인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자, 기관 쪽 금융투자 먼저 볼게요. 두산인프라코어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근데 요거는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인버스 쪽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곧버스 인버스 쪽이고요. 레버리지 팔았고요. 삼성전자. 즉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죠. 나쁜 놈들이에요. 주가가 빠지길 바라는. 에잇!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도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이브도 오늘 매도가 좀 들어가면서 물량 부담감을 좀 표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이제 뭐 매수한 종목들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석유화학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건설주들 매수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분위기 좋아요. 이 건설주들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추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현대건설, GS건설 뭐 등등 이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그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회복 뭐 등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관의 통계를 보게 되시면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갔지만 일단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약간 걱정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넘지 못하는 두 번째 봉우리 그 다음에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와 관계없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다는 거 주목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 수급통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플러스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까지 떨어졌다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어쩌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을 보고 기관들이 적당 수량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버텨질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휠라홀딩스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LG생활건강도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LG생활건강은 근데 주가가 약간 변동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매도할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평선이 꺾인다거나 이제 지지선대를 보여지는 이제 170 한 3만원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매도를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수하고 있었던 뭐 카카오들 이제 며칠 전부터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기관 쪽은 어땠을까요? 카카오 매도가 들어갔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사고 있는 사람은 개인들밖에 없다.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는 특별하게 없었는데 순매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시장도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만, 뭐 대응을 좀 잘하셨더라면 아마도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저점권 유지, 추세가 유지,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계속 들고만 가셔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또 잘 버티시는 거, 그런 연습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저녁 9시에 또 무료 방송 진행되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라이브 방송 또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 봐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따가 저녁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